신문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29일 부경금일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2023년도 거의 종착역이 다다랐네요. 이번 주가 정말 꽉 찬 12월 31일까지 마지막 경마가 시행이 되고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이 좋아요 올해 가기 전에 100개를 넘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게 좀 희열이 좀 느껴지네요. 나름대로 또 보람도 느껴지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저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딱 이게 100개가 딱 넘어가는 순간 제가 사진까지 딱 찍어놓고 했었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었고요. 그리고 또 구독해주신 분들도 지난주에 많은 성원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뭐 이런 수치라면은 그래도 1400분을 넘겼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만족을 합니다. 자, 이번 주 역시 여러분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성적도 좋았습니다. 성적도 좋았었고 뭐 요일별로 해가지고 4일 경마했는데 매일매일 배당적 중에 성공을 했고요. 방송 내용도 나쁘지 않았다고 자평을 합니다. 자, 이번 주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됐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자, 오늘 1호 경마까지 최선의 준비를 한 만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부산 금융경마 같은 경우에는 김혜성 기수가 기승을 못합니다. 기승 정지고요. 그리고 다실바 기수, 소수훈 기수는 또 안타깝게도 또 허리 부상이 있었네요. 빨리 쾌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게 부경경마가 기승기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부 여러분들 한번 성적을 한번 보시고 뭐 그렇다고 뭐 전혀 안 되는 마필에 기승하는 마필을 보실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좀 더 점수를 주고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보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주요 기승기수들의 그런 컨디션도 일단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일경마 준비된 강공약 경주를 먼저 공지를 드립니다. 자, 오늘 먼저 예상하기 전에 자, 오늘 부산경마에 정말 제대로 걸렸다는 경주는 5경주 9경주입니다. 자, 이거 A급 경주고요. A급 중반부에 5경주고 후반부에 9경주 다 오픈하겠습니다. 노림수의 마필. 자, 먼저 오늘 준비된 강공약 경주는 1경주 5경주 A급 그리고 7경주 메인은 9경주입니다. 1경주 5경주 7경주 9경주 되고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일단은 준비된 강공약 경주이긴 한데 현장에서 느낌이 오면은 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냥 강공약 그냥 들어갑니다. 이 외의 경주에서도 그래서 그날에 저에 따른 노림수라든가 또는 주로파기라든가 확실하게 한번 해본 다음에 기회가 왔다 싶으면은 여지없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경주 진행합니다. 국산모 1등급 1200m 레이스 1경주를 제가 강공약 준비한 이유는 정말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제가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현재 인기순위 한 3위 정도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다 분석을 해봤고 어차피 이 경주는 신의 마필 간의 편성입니다. 그러니까는 마필의 기본적인 능력평가 또는 잠재력평가를 기준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개라든가 마방의 의지까지 분석해 봤을 때 자, 이 마필입니다. 먼저 오픈하겠습니다. 바로 6번 채스킨한 마필. 채스킨. 저는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거두절미하고 가장 능력이 앞서 있다고 판단이 됐었고요. 게다가 이 마필은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는 마필입니다. 제가 이 마체를 안 볼 정도로 걸음이 너무너무 좋았던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는 나중에 보니까 이제 마체가 415kg이네요. 근데 작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작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마필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 보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믿고 할 수 있는 마필 바로 6번 채스킨입니다. 강력하게 누리고 갑니다. 첫 번째 강공약의 누림수는 바로 6번이고 이번 경주를 제가 강공약을 준비한 이유가 6번 마필에 따른 노림수입니다. 강하게 믿고요. 자, 이외의 마필은 뭐 주요 인기 마필들이 많이 팔리는데 뭐 저는 인기 순위 싹 다 배제를 하고요. 제가 노리는 마필은 2번 뱅뱅뱅. 일단은 기본기가 좋습니다. 충분히 도전 가능한 전료로 보여지고 이외 마필은 말이 11번입니다. 11번 풀라인 도포드라 마필. 역시 능력을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좀 있는 게 뭐냐면 편성이 정말 약합니다. 하위 등급의 신의 마필 간의 편성을 감안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기존보다는 좀 떨어지는 마필입니다. 이 편성 자체가. 그래서 최근에 변화를 보이는 마필을 주목할 필요가 없고요. 2뒤의 마필이 있습니다. 바로 5번 쿠킹맨, 그리고 외곽에는 9번 드무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2뒤의 마필을 노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마필들은 초반에 스타트가 그다지 빠르지 않았던 GM사 때 그런 걸음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실전을 치르면서 스타트가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마필들이 바로 5번, 9번 드무러, 그리고 5번 쿠킹맨이었습니다. 쿠킹맨. 그러니까는 항상 마필의 특히 약편성에서는 변화를 꾸준하게 감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에서는 만약에 이변이 나온다면은 최근에 물론 이제 5번 마필은 인기 마필인데 최근에 스타트가 많이 향상이 된 5번 쿠킹맨과 외곽에는 9번 드무러 같은 경우에는 이변의 가능성 또는 변화의 여지를 충분히 보였기 때문에 주목할 전력들로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1경기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어차피 뭐 더 이상 뭐 분석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를 제가 강공야로 들어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말씀드렸죠. 이마필에 따른 믿음입니다. 6번 체스퀸을 강력하게 믿고요. 유력하게 보는 마필은 2번, 11번, 그리고 변화 여지로 보이는 마필 5번, 9번인데 너무 제가 볼 때는 압축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어차피 6번을 축으로 갔을 때는 이게 환수가 되기 때문에 삼복 공략까지도 조금은 염두에 두실 수 있는 좀 다양하게 폭넓게 배팅 전략을 세우고 공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경기 노림수는 6번 체스퀸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역시 뭐 제가 분석한 대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2편 성자치 분석한 대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2편 성대 역시 뚜렷하게 이렇게 강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꾸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확실한 노림수가 있지 않는 한은 그렇게 크게 무리하게 공략하실 필요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 경주 마찬가지고요. 이 뒤의 마필의 능력이 일단은 저는 앞서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번 경주 이 뒤의 마필의 능력이 앞서 있다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주의 포인트는 삼복 공략에 있어서는 이게 제가 볼 때는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3위마를 찾는 게 오히려 이번 경주는 상당히 중요한 경주입니다. 그만큼 2뒤의 마필의 능력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편성은 좀 약하긴 합니다만 중심에 둘 수 있는 마필은 4번 논스톱 듀티. 직전에 확실하게 걸음이 좋았던 모습이었고 물론 이전에도 종반에 뒷심이 조금은 아쉬웠던 그런 탄력감이긴 했습니다만 이번 경주의 거리 부담이 직전 대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죠. 1200m 레이스라면은 일단은 입상도전 가능한 그런 전략이고요. 4번 마필 외곽의 발이 10번 드래곤 펀치입니다. 자, 물론 이제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엇비슷한 마필 간의 경쟁이라면은 19조 마방의 마필이 항상 인기마로 두각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거 맞지만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평가했을 때도 드래곤 펀치의 능력은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저는 가장 돋보이는 봅니다. 10번 마필. 그래서 이번 경주 주목할 마필 10번 드래곤 펀치 되고요. 그러니까 뭐 10번과 4번 저는 한 방을 인정합니다. 이 편성에서는 한 방을 인정할 수 있겠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3위권 마필을 찾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들은 발이 8번 글로벌 스포트 그리고 7번 드래곤 파이어. 저는 냉정하게 이 뒤의 마필의 능력은 거의 없스타도 봅니다. 거의 능력차가 없고요. 그래서 8번 마필, 7번 마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 여기에 복병 마필은 발이 5번입니다. 국대 위풍. 자, 물론 이 마필의 주임사 때 그러니까 10월 7일이었죠. 희한하게 첫 번째 주임사를 받았을 때는 이 마필의 걸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다고 저는 판단했었는데 연습 주행이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주임사 때 걸음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중요한 거는 이 마필을 제가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정도영 교수 같은 경우에는 2뒤의 마필의 훈련을 이번 경주에
직접 전담해서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외곽에 있는 리버스톤 정도윤 기수가 훈련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내치는 바로 5번 국대 위풍입니다.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경마라는 게 마필의 능력이 가장 중요한 건 맞습니다만 이렇게 준비 과정과 의지를 절대 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준비 과정 의지 그리고 이 국대 위풍이 비록 연습 주행 때는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 게이트도 밀렸었죠. 근데 첫 번째 주행사 때 모습을 지켜보면은 이마필의 스타트가 느리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기습이 가능한 전력임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 경주의 최고의 키를 지닌 마필은 바로 5번입니다. 국대 위풍. 저는 우선순위를 이렇게 두겠습니다. 배팅 전략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먼저 2뒤의 마필이죠. 10번 드래곤 펀치. 객관적으로 2뒤의 마필 인정해야 됩니다. 10번 축에 4번인데 만약에 복승식으로 받치기를 들어간다면은 국대 위풍. 이 마필을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10번, 4번 한 방에 5번 축에 10번, 4번 이런 조합이 필요해 보이고요. 삼복 공략을 들어가신다면은 10번, 4번의 기본적인 중심으로 역시 5번 그리고 7번, 8번 이 뒤의 마필을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주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제가 볼 때는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크게 변수는 없어 보이네요. 그만큼 10번과 4번의 능력을 가장 높게 평가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5번입니다. 국대 위풍. 국대 위풍이 10마에다가 기본적인 스피드가 분명히 있고요. 첫 번째 주행대 그럼 자체가 절대 나쁘지 않았었고 정도윤 기수의 그런 승부 의지까지 감안해 본다면 무시할 수 없네요. 그러니까는 이번 주에 김혜성 기수, 서수훈 기수, 다시바 기수가 안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정도윤 기수, 박지희 기수, 최시대 기수, 최윤경 기수를 일단은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경주는 간명하지만은 변수까지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마필은 5번 국대 위풍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강약 조절 필요합니다. 자, 이 3경주도 역시 후반부에 제가 5경주 이후부터는 좀 확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전반부 여러분들 강약을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경주가 많습니다. 이 3경주 역시 마찬가지고요. 3경주. 자, 그래서 제가 분석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없는 건 아닙니다. 확률을 보는 겁니다. 어차피 이런 약편성에서는 또는 검증되지 않은 그런 마필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당 거리 또는 해당 군에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과의 편성보다는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을 3경주는 저는 일단 한방 주력을 좀 유력하게 보고요. 먼저 말이 3번 그린 지프. 일단은 뭐 직전 경주의 내측의 최적의 전개 생각보다도 이만필이 종반의 근성과 뚝심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직전에 선입 전개를 펼쳤는데 이거 종반의 걸음이 너무 둔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은 마필의 근성이라든가 탄력이 상당히 좋네요. 올라오는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마필이 보유하고 있는 이 정도의 스피드감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직전에 붙었던 그런 뒷심이라면은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 정도로 이 편성에서는 정말 뒷심 부족의 선인형 마필, 정말 초반에 약점이 있는 추입형 마필이 극명하게 나뉘어집니다. 극명하게. 그래서 가장 안정된 마필은 바로 3번 그린 치프. 이 마필이 가장 유력해 보이고요. 2위권에서는 바로 1번 레이드 히트라는 마필. 그러니까 이런 경주에서는 어차피 3번이 강축입니다. 많이 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마필보다는 핵심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고민을 해봤지만은 역시 1번 레이드 히트. 자, 이 마필이 이번 경주에 제가 볼 때는 선행 출하가 됩니다. 그리고 9월 16일 날 주행사 때 이 마필이 뒷심을 감안해 본다면은 충분히 1200m 레이스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마필입니다. 게다가 기승 기수는 박지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 마필이 지지난주 토요일 또는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까지 해서 엄청나게 출발 연습까지 이 마필이 딱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목할 마필 바로 1번 레이드 히트를 강하게 믿고요. 자, 정말 이외의 마필들은 제가 솔직히 이게 연구하면서 포기라고 단어를 썼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가는 마필은 없네요. 그런데 이게 전개라든가 마필의 능력을 좀 더 세밀하게 놓고 봤을 때 5번 스카이로드, 6번 세네이트, 7번 샤이닝 모닝은 빠릅니다만 이 마필들의 중반의 뒷심은 절대적으로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앞선에 붙어도 무뎌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 보이고요. 이 3대의 맞비.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3번으로 공략을 들어가신다면 또는 받치기를 들어가신다면 중반에 올라올 수 있는 맞비들 두 마리가 있죠. 발이 8번 순천여왕 그리고 9번 썬더머신입니다. 특히 이 썬더머신은 여러분들 필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맞비. 직전에 이 맞비이 3코나 도는 시점에서 8번 맞빌 때문에 거의 낙마할 뻔했습니다. 아마도 그 타이밍에 거의 낙마하면서 뭐 주춤하다가 마필도 뭐 당혹스럽고 이렇게 말머리를 펼쳤는데 아마도 그 타이밍에 0.5초, 1초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손해보지 않았느냐. 완전히 탄력이 죽었던 모습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꼴찌를 했지만은 결승 통과 시점에서의 탄력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점을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직전에 3코너 지점에서 그런 변수만 없었다면 충분히 올라올 여지가 있었던 그 정도의 탄력감이었습니다. 그래서 9번 마필은 가장 안고 갈 수 있는 마필 중에 주목할 마필이 바로 9번입니다. 물론 3번, 1번을 중심으로 안고 갈 수 있는 마필 중에 가장 주목할 마필.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3경주 같은 경우에도 3번 그린 치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3번 그린 치프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번 레이데이트 그리고 여러 뒤의 마필이 가능권이긴 합니다만 9번 마필은 우선순위입니다. 안고 갈 마필 여기에 8번 순천여왕도 중반에 올라올 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경주를 3번은 능력을 믿는 거고 뭐 1번은 기승기수 역량 마방에 따른 그런 준비 과정과 승부 의지에 전개 2점까지 또는 뒷심까지 저는 믿음이 가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2회 마필 중에서는 5번, 6번, 7번이 뒷심이 좀 밀려 보이고요. 그러면 올라올 수 있는 마필 중에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마필들은 9번 썬더머신, 8번 순천여왕, 이 뒤의 마필이 가능권입니다. 그래서 3경주는 3번 축의 1번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9번, 8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스. 이 경주의 핵심은 강력한 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반부가 다 그렇네요. 거의 뭐 믿을 수 있는 축은 있는데 2위권이 좀 깔깔한 경주가 좀 많이 있고요. 근데 이 4경주는 자 강도를 조금은 높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방 주력의 믿음이 역시 좀 가는 그런 경주가 되고요. 한수위의 맞비는 말이 내치는 3번 신천 퍼스트입니다. 직전 경주 대비 이번 경주의 거리가 좀 늘었는데 직전에 편성이 약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직전에 전개가 썩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았습니다. 다소의 외곽 전개를 펼치면서 거리 손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근데 이 마필은 중반까지 보여줬던 탄력감과 근성이 상당히 돋보였던 그런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편성이 약편성입니다. 약편성. 그렇기 때문에 3번 신천 퍼스트는 일단은 믿고 가셔야 되고 글쎄요. 이번 경주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보병 마필을 노리신다면 그냥 3번 한 방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3번 마필은 일단은 중심에 둘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3번 마필. 여기 이제 저는 2위권은 종반에 추입이 통한다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이 편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빠르고 강한 마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와중에서 이제 옥석을 가려내면 되고요. 여기서 키를 주는 마필이 4번 윈드 매직입니다. 윈드 매직. 현재 오늘 워낙 혼전도 높기 때문에 뭐 A 예상지에서는 1, 2, 3, 4, 5 B 예상지에서는 뭐 3, 4, 5, 6, 7 이렇게 팔리는 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도 4번 마필 같은 경우가 어떤 데는 엄청나게 많이 팔립니다. 근데 이 마필은 제가 확실하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지우고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래 반응에 상당히 민감한 마필이고 주행 불량의 악벽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마필이 외곽 게이트를 포진을 받았더라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이 마필이. 근데 내측에 4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외곽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 자체가 썩 그렇게 좋지만 않고요. 정렬만 놓고 본다면 그래서 4번 윈드 매직은 모래 반응이 안 좋다. 주행 불량의 악벽이 있다. 그래서 이 마필 삭제를 합니다. 4번 마필. 자 여기에 필히 주목할 마필이 바로 이번 로드 투톱인데 로드 투톱은 종반의 추입력 발휘에 분명히 강점이 있는 마필이고요. 이미 뭐 1300m 레이스를 1분 21초 때 족발했던 모습이었고 직전은 이렇게 부진했던 이유가 물론 이제 초반에 약간의 늦발은 있었죠.
뭐 약간의 늦발이 아니었습니다. 늦발이 있었는데 워낙 거리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는 거의 종반에는 포기하는 듯한 추진도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종반에 힘대결을 갈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은 이번 맞빌의 경쟁력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세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신 맞빌은 2번 로드 투톱을 강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주가 됐고요. 이외의 맞빌 중에서 이제 8번 스토미데이 그리고 10번 세비지걸 뭐 보시는 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세비지걸도 최근에 꾸준하게 걸음을 보여주는 모습이고 스토미데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뭐 이 뒤의 맞빌 중에 누가 월등히 낫다. 제가 볼 때 이거는 능력차로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당일날 컨디션이 어떤 맞빌이 좀 더 나을 것인가. 공교롭게도 직전에 같은 경주를 치렀던 맞빌들이고 2주 만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맞빌의 체중 체크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도전할 수 있는 맞빌 8번과 10번이고 이게 워낙 약하다 보니까는 제가 굳이 복병 맞빌을 한두를 찾는다면은 바로 이 5번 서브 캡틴입니다. 서브 캡틴.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직전에 이 맞빌은 노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복귀를 해왔을 때 주행사 때부터 뭔가 추진 반응도 좀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추진 반응이 아니라 추진 강도. 뭔가 조금은 100%의 그런 추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 마피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전을 딱 지켜봤는데 초반에 엄청나게 큰 늑발. 후미권에 있다가 중반에 올라오는 탄력감 자체가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이 첫 번째, 그러니까 주행사를 받았을 때 모습만 지켜보면은 출발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출발이. 그리고 직전에 데뷔전은 이 마필이 2주 만에 나왔습니다. 2주 만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주행사를 치르면은 주행심사도 어떻게 보면 경주를 뛴 거기 때문에 짧은 주기 안에 데뷔전을 치르지는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근데 직전에는 2주 만에 출전을 했다. 그리고 이번 경주는 5주 만에 나온다? 오히려 이번 경주가 정말 실전이고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실전 훈련이었다. 실전 조교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는 실전에 투입이 됐지만은 훈련하는 것처럼 그냥 노는 것보다는 실전에 출마 등록을 해가지고 훈련 겸 해가지고 뛰는 맞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맞빌은 직전에는 출전 주기 좀 많이 짧았었고 이번에는 정상적인 주기에 병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전에는 중반에 걸음이 좋았었기 때문에 이 느린 편성이라면 1400 변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병 맞빌은 5번 서부 캡틴입니다. 5번 맞빌. 그래서 4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강축이 있다는 점. 선행 이런 여부를 떠나서 능력이 한 사이즈 위의 맞빌입니다. 한 사이즈 위의 맞빌. 3번의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추입 대결은 3번. 그리고 4번. 여기에 8번, 10번, 5번 이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 저는 4번 맞빌은 삭제를 합니다. 모래 반응이 안 좋다는 점. 그래서 가능권을 줄 수 있는 맞빌은 2번이 가장 유력하고요. 여기에 8번, 10번 최고의 복병 맞빌, 배당 맞빌 5번 서부 캡틴이 키를 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맞빌들은 여러분들 3번이라는 강축이 있죠. 그리고 3복으로 들어가도 3번, 2번은 기본적인 중심축이 되는 겁니다. 8번, 10번, 5번 해봤자 3방의 막권이고 특히 5번은 워낙 환수가 좋기 때문에 제가 그냥 추천드리는 거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 2번, 3번 축에 2번, 8번, 10번, 5번을 주목하실 수 있는 4경주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정말 느낌이 좋은 경주고 저는 일단 분석 끝났다고 확신이 있고요. 오늘 준비된 최고의 메인은 5경주 9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만큼은 절대 제가 적중을 하겠습니다. 적중할 수 있는 자신감 있게 한번 들어가도록 수 있는 강공략 경주 A급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노리는 마필, 주목하는 마필 일단 두 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정말 쉽게 이번에 최은경 기수가 계승했던 마필들이 어떤 마필이냐면 3번 전설의 순간. 이 마필은 거의 최은경 기수 전담 마필이었죠. 그리고 6번 석세스 영광도 어찌됐든 간에 직전 경주는 최은경 기수의 기승이었고요. 마지막으로 7번 스타티세. 이 3대의 마필이
최연경 기수와 호흡을 맞췄던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기승하는 마필은 7번 스타티세. 경주를 봤을 때 이 마필 말 나온 김에 전형적인 추입성의 마필이고 직전의 걸음 자체가 정말 좋았습니다. 종반의 추입력. 그러니까는 추입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편성과 여건이라면은 이 마필의 기대치는 분명히 높게 보시는 마필. 5세 마필납니다만 최근의 내용이 그만큼 좋습니다. 스타티세. 그리고 지난 12월 3일이었죠. 이 편성은 3등급이었습니다. 3등급. 점핑도 그냥 한 단계 점핑이 아니라 두 단계 점핑을 한 거죠. 그 정도로 강했던 상대와 대결을 펼쳤는데 생각외로 걸음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마필이. 두 번째로 뭐냐면 정도윤 기수가 기승했던 마필들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1번 BK 제나의 정도윤 기수 2번 기승했었죠. 그리고 외곽에 있는 8번 퀸 앤드 서브. 자, 여러분들 이번 경기에 우선적으로 주목할 마필들은 바로 이 8번입니다. 퀸 앤드 서브. 퀸 앤드 서브의 최고의 장점은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그러니까는 초반에 빠른 순발력이 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서는 편한 선행이 아니더라도 선행권에만 붙어주면은 중반에 무조건 이 마필의 입상 도전이 가능할 정도의 힘 있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출발은 정말 빨랐습니다. 11번 게이트에서. 그러니까는 영상 한번 보시면은 출발은 무지막지하게 빨랐습니다. 그런데 외곽이었기 때문에 내측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고요. 결국에는 따라갔고 엄청나게 외곽을 돌면서 결국에는 중반에 그냥 경주를 포기하는 듯한, 물론 포기는 안 했겠죠. 근데 그 정도로 외곽을 돌면 중반에 힘을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이 편성에서 과연 이제 선행을 어떤 마필이 나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그나마 유력한 마필이 제가 볼 때는 1번 BK 제나 마필. 이 마필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리고 외곽에는 11번 스트라이크 조냐 마필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비교할 수 있는 마필이 1번과 11번인데 10번인데 1번은 제가 말씀드렸죠. 안장이 종도윤 기수에서 딱 교체가 되는 순간 이 마필은 제가 볼 때는 경쟁력 없습니다. 물론 권호찬 기수와 호흡을 맞춰가지고 우승의 경험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이 마필의 능력을 대상 경주 출전의 경험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세게 보진 않습니다. 능력에서. 그리고 외곽에는 말이 10번 마필. 스트라이크 조련 마필도 나름대로 빠른데 이 마필은 아직까지는 뒷심의 완성도가 좀 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8번과 비교를 해봐도 뒷심에서 이 마필이 오히려 좀 하기에는 쉽진 않아 보이고요. 또한 게이트는 8번이 좀 더 앞선에 붙어있죠. 8번 게이트.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 단순하게 정도윤 기수의 기승, 물론 이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퀸앤드 서브의 그런 전개 또는 이 마필의 뒷심의 경쟁력 1300m의 거리까지 감안해 본다면은 가장 주목할 마필은 바로 8번입니다. 퀸앤드 서브. 자, 이 편성이 인기 순위에 무관하게 이게 현재 능력마가 분명히 있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5번 마필 킹파이터, 외곽에는 장사네몬 9번 마필, 10번 스트라이크 존, 1번 BK 제나노 마필이 많이 팔리지만은 이 마필들이 과연 8번 마필과의 경쟁에서 무조건 오히려 점한다? 절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8번과 7번의 능력을 필히 주목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찬스로 보여주고요. 그러니까는 저에 따른 선택은 이제 정말 꼼꼼하게 세밀하게 당일날 주로까지 확인해 보겠지만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A급이고요. 일단 여지를 좀 남겨두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은 7번과 8번입니다. 극명합니다. 7번은 추임마이고 8번은 빠릅니다. 당일 주로가 정말 중요하겠죠. 안고 갈 수 있는 마필 5번 킹파이터, 그리고 9번 장산네몬, 여기에 마지막으로 3번 전설의 순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경주는 7번 아니면 8번을 무조건 놓고 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7번 아니면 8번, 그리고 이제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이 5번, 9번, 3번인데 제가 이 경주는 좀 다양하게 고민을 하는 게,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충마 선정이 정말 고민스럽긴 합니다만 저는 이미 마음속에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현장의 주로 상태에 따라서 더욱더 확신을 가지느냐, 이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저는 이 경주는 복승식에 만족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8번을 놓고 하더라도 7번, 5번, 9번, 3번 4뒤의 마필을 3복조로 공략을 들어가도 몇 방 되지가 않습니다. 환수는 분명히 되고요. 그래서 그 경주가, 이 5경주가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노림수는
7번, 8번이고요. 7번, 8번.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5번, 9번, 3번. 첫 번째 A급에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공략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정말 준비를 하겠고요. 최소한의 변수까지 감안해서 집중력 있게 꼭 적중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800m 레이스. 이거 강공략은 아닌데 여러분들 좀 강하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주는 5등급의 능력망한의 접전인데, 자, 이거 제가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던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3번 톱프렌드. 그동안에 제가 이 톱프렌드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능력마입니다. 5등급에서는 무조건 통합니다라고 했던 마필인데 계속 성적이 안 나왔고요. 자, 그에 따른 진가를 직전 경기에 여실히 보셨죠? 내 측의 최적의 전개였지만은 거의 종반까지 밀크되는 마필답게 우승 경쟁을 했던 마필. 정말 능력 있는 마필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주요 마필들 이번 능력평가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바로 이 톱프렌드가 57kg를 짊어졌기 때문에 과연 이 마필이 57이라는 부담 영향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인 겁니다. 이 부분. 근데 제가 보니까는 뭐 어차피 어떤 마필이 선행을 나서도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능력차가 확실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톱프렌드는 어찌됐든 간에 선입전개 내측의 가능성이 있고요. 직전에 그런 전개가 그대로 예측이 되고, 자, 그러면 이 마필이 57을 짊어졌는데 직전 대비 1.5kg 늘었죠. 마체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호전된 모습의 톱프렌드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톱프렌드와 마필은 56kg를 짊어졌을 때도 걸음이라든가 내용 자체가 전혀 이 마필이 부담량에 민감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필이. 그래서 저는 이 편성의 톱프렌드가 보유한 능력 또는 최근의 호전된 컨디션까지 감안해 본다면 57을 짊어져도 최적의 선입전개라면 이거는 분명히 기대치를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 그래서 축은 5번 톱프렌드라는 마필을 인정하겠습니다. 자, 2위권에서는 바로 1번 데오나라, 테이야, 아임킹이지가 직전에 같은 경주를 치른 바 있었는데 당시의 걸음 그대로 능력대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번 경주 역시 데오나라 마필 같은 경우에는 전개 이점이 너무 좋고요. 1번 마필. 그리고 제가 유축한데 이 편성에서 테이야라는 마필은 오늘 어찌됐든 추임력입니다. 직전에는 마필이 선행을 받았었죠. 근데 이전에도 그랬지만은 테이야가 앞선의 전개를 펼쳤을 때는 썩 그렇게 걸음이 위력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고와 산발을 썼을 때 걸음이 더욱더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근데 이번 경기로 불가항력으로 외곽으로 밀렸죠. 굳이 무리해서 최원 경기수가 직전에도 선행받아가지고 종말의 걸음이 무뎌졌는데 무리해가지고 이마필이 굳이 선행을 나설 일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참고 갔을 때 최원 경기수 최근에 선행, 선입, 추임 못지않게 다 잘 탑니다. 그래도 추임마의 말머리는 정말 믿음이 갑니다. 그래서 9번 마필 이번 경주 안고 할 수 있는 전례일이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딱 한 마리가 걸리는 게 바로 2번 더 베스트 에버입니다. 더 베스트 에버. 승급한 다음에 이마필이 전개도 좀 아쉬웠지만 계속 부진했던 모습이었는데 직전 경주에는 김혜성 기수가 잘 탄 것도 있지만은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 직전과 동일한 전개가 그려지고요. 그래서 2번 마필까지는 안고가 주셔야 됩니다. 자, 6경주는 제가 간명하게 축 세워두고 3두의 마필 인정하겠습니다. 3번 톱프렌드가 일단 키워주고 있죠. 저는 부담 중량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좀만 늘어나도 또는 대폭 늘어나도 엄청나게 예민하고 민감한 게 봅니다. 당연한 거죠. 왜? 경마는 부담 중량 싸움입니다. 왜 핸디캡이 뭐냐면 모든 마필에 동일하게 우승의 기회를 주어지는 게 핸디캡인 겁니다. 만약 핸디캡이 없으면은 맨날 이기는 마필이 있겠죠. 잘 뛰는 마필 더 짊어지고 못 뛰는 마필 덜 짊어지고 이런 게 부담 중량이고 핸디캡인데 3번 톱프렌드는 57을 짊어져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극복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 마필은 믿고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3번은 극복할 수 있겠다. 호전된 모습의 능력이라면 이 마필의 능력이라면 극복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1번 데오나라 검증된 마필이고요. 테이야 오늘 추입됩니다. 그리고 2번 더 베스트 에버까지 3번을 기본적인 축을 해서 1번, 9번, 2번을 인정할 수 있는 제 6경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 제가 오늘 6경주하고 7경주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 강공략 4번 경주, A급, 이 선정이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저 나름대로서는 엄청나게 정말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6경주를 강공략을 예고를 드릴 것이냐, 아니면 7경주를 갈 것이냐 엄청나게 고민을 했는데, 저에 따른 선택은 7경주였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세 번째 예고를 드렸던 강공략 경주가 되고요. 이번 경주는 우선적으로 봤을 때 추군 있는 경주입니다. 바로 이번 포도굿타임이라는 마필. 최근에 이 포도굿타임이 뛰었던 레이스가 5등급 승부한 다음에 두 번째 경주였죠. 10월 6일. 그리고 직전에 11월 24일. 이 두 번의 편성이 정말 센 편성이었습니다. 정말 센 편성이었고요. 자, 물론 이제 직전에 잘 뛰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부담량이 2.5kg 늘었죠. 그래서 53.5kg인데, 당초에 포도굿타임 같은 경우에는 박재희 기수가 두 번 기승해가지고 두 번 다 우승의 경험이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적임 기수죠. 그리고 이번 경주는 생각보다는 부정이 많이 늘지 않았고요. 이 경주의 특징이 뭐냐면 주요 마필들이 키를 주는 마필들이 선인형 마필들입니다. 근데 이 마필들이 제가 볼 때는 1300이면 믿음이 가겠지만은 1400에서는 상당히 불안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많습니다. 이게 포인트 겁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2번 마필은 아주 빠르진 않지만 내측에 무조건 선의권에는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스피드가 있는 마필이고요. 이 마필이 아마도 4코너 들어오고 거의 한 300m 남겨둔 시점에서는 앞서를 정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전개, 그런 능력이 있는 마필이 바로 이번 포도굿타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2번 마필만큼은 강하게 믿고요. 자, 여기서 이제 관건은 말이 4번 판타스필드, 그리고 7번 넘버원 픽, 외곽에는 라이저스더스론. 자, 이 마필들이 빠릅니다. 빠른데 앞서 말씀드렸죠. 1400은 절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1400m 레이스. 여기서 특이점이 뭐냐면 만약에 4번 마필이 물론 이제 진겸기수 최근에 정말 잘 탑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판타스필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이효식 기수가 기선했게 섰기 때문에 이효식 기수가 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효식 기수는 현재 4번과 동일마방의 마필인 외곽에는 11번 마필 쪽에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경주에 이효식 기수가 4번을 탔으면 저는 그나마 고민을 해봤겠지만은 앉아있다 외곽으로 밀리는 순간 11번은 전개가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리고 4번 마필도 지난 9월 15일이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거의 괴물이었습니다. 이 마필이. 그런데 11월 5일 대상 경주 치러난 다음에 한풀 꺾였고요. 직전에는 뭐 발바꿈도 안 되고 엄청나게 마필이 4코너 돌자마자 순응하지가 않습니다. 그대로 탄력이 무너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 마필은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안고 가더라도 본전 정도 보여준 거는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과연 1400m 레이스 또는 직전의 그런 주행 불량 악벽기 과연 버틸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고민했던 게 4조 마방의 선택이 11번이었으면 이 마필은 어떨까 고민했지만은 1400 도저히 이거 답이 안 나옵니다. 외곽 게이트에서 상대적으로 넘버원 픽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빠른 마필이죠. 근데 이 마필도 4등급 승급전에 1400m 레이스 절대 버틸 수 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서두에 2번 마필을 민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 추입형 마필들인데 5번 행복하나마는 이미 4등급 강평선수의 마필은 준우승에 경험이 있는 마필이고요. 여기 또 키를 주고 있는 게 바로 이 10번입니다. 마이티 스톰이라는 마필. 그리고 금화 인피니티. 자, 이 금화 인피니티가 이거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금화 인피니티라는 마필은 최근에 부진하죠. 근데 이 마필은 보여준 성적만 놓고 봤을 때, 능력만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포도굿 타임을 이길 수 있는 마필이 이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워낙 부진합니다. 그리고 최시대 기수가 GM사 때부터 계속을 맞췄다가 이번에는 외곽에 있는 10번 마필 쪽에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10번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은 이 6번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마필은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입이 통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절대 무시할 수 없겠고, 만약에 최근처럼 1600, 1800이면은 저는 이 마필 안 봤을 겁니다. 근데 이게 거리가 1400 줄어들었기 때문에 김도영 기수가 19조 마방의 마필에 기승했을 때 입상률이 절대 저조하지 않습니다. 거의 30% 육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의 능력과 이 편성에서 불안한 성능 마필들이 엄청 많은데 이런 여건이라면은 금화 인피니트라 마필이 종반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그 정도로 10월 14일이었죠. 공백기를 거친 다음에 이 마필이 주행사를 치렀는데 이때 걸음이 정말 좋았습니다. 최근에 두 번의 경주 고부담 중량에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거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마필의 능력을 알고 있는 이상은 절대 뺄 수는 없습니다. 복병입니다. 능력 있는 복병입니다. 6번 마필.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5번 마필까지가 염두에 둘 수 있는 가능권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7경주. 먼저 주목할 마필은 2번입니다. 강축을 해서 안고 갈 수 있는 마필 10번, 6번, 5번입니다. 2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0번 마이티 스톰, 6번 금화 인피니티, 5번 행복 하나만, 이 3대의 마필을 주목할 필요 있는 세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맛 4등급 1200m 레이스. 정말 혼전이고 제가 이 경주는 역시 분석을 하면서 다른 경주에 비해서 한 두세 배는 더 봤던 것 같습니다. 더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근데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쉽게 가자. 이게 만만한 경주 아닙니다. 답을 찾기가 조금은 애매한 경주긴 한데 근데 쉽게 생각하기 보면 또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경마라는 건 항상 다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내린 결론이 그게 정답일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저리를 놓고 봤을 때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요. 자, 이 8경주가 이게 어떤 고민이 필요하냐면은 선인용 마필도 많겠고 과연 이 마필들이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따른 고민이었습니다. 저에 따른 고민은 그러니까 이번 나이스데이 편하게 나서면은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겠죠. 이번에 내 티켓이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1200을 과연 편하게 나선다는 이 마필이 54.5kg를 짊어지고 100% 가능할까? 라는 쪽에 의심이 좀 드는 마필이고요. 빠르긴 빠릅니다. 전개 예측해 봤을 때 제가 지금 드리는 마필들은 다 가능성 있는 마필들, 안 되는 마필들은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 7번 서버 빅스텝 이미 4등급에서는 56kg 또는 57kg를 짊어지고도 선행이 아니어도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는 57kg 외곽 게이트 계속 외곽 점수 좀 아쉬웠었죠. 근데 이번 경주의 전개를 한번 예측해 보니까는 편한 선행은 장담할 수 없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2번 마필 바로 옆에 붙습니다. 7번 마필. 그러면은 55.5kg의 이용락 기수가 기승했을 때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에 따른 고민이 남아있고요. 이외의 마필은 8번 정문 스펙터 그리고 1번 웨이팅 포유 외곽에는 6번 성시스타 이 마필들에 따른 종반의 추임력인데 결론은 뭐냐면 7번과 내측에 있는 2번 마필의 선행 버티기가 불안 요소가 있다라면은 그러면은 1번 웨이팅 포유입니다. 제가 정말 고민을 거듭한 끝에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이 마필이다. 자, 그래서 보니까는 뭐 인기순위 1위 마필인데 뭐 인기순위 1위 마필이라서가 아니라 고민을 해본 결과 그래도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1번이다. 왜 그러냐면 직전에 이 마필은 거의 내측의 최적의 선입전개 또는 초반에 출발은 중상위권이었지만은 선입권에 발은 붙었던 스피드였고요. 그리고 중반까지 탄력의 여력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 바로 1번입니다. 오늘도 딱 그런 전개가 그려집니다. 이 마필이 정말 외곽으로 많이 밀렸으면은 정말 이거 머리에 쥐나는 경주죠. 아예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찬스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1번 마필의 전개가 너무 좋네요. 웨이팅 포요. 그리고 이제 정문 스펙터도 직전에 웨이팅 포라는 마필한테 3마신을 지긴 했지만은 어찌됐든 직전에 종반의 탄력은 거의 전F 타임이 12초 9였죠. 사망 타임이 37초 1입니다. 뒷심의 걸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8번 마필 그런 걸음이었고 여기에 최고의 복병은 바로 이 6번입니다. 성시스타. 그러니까 이 마필이 오려면은 2번 나이스데이, 7번 서브빅스텝 싹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추입의 여건이 주어지면은 올라올 수 있는 마필 중에 가장 주목할 마필이 바로 이 성시스타입니다. 최근에는 하향세긴 합니다만 항상 걸음을 보여오고 있는 마필이고요. 직전에도 종반의 탄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최은경 기수가 연속 기승했다는 점은 뭔가 내용이 있는 마필이고요. 또는 전기를 예측해봐도 이 마필의 종반의 추임력을 일단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8경주는 여러분께 제가 설명드린 거는 몇 분 안 되지만은 고민을 많이 한 경주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쉽게 가겠습니다. 쉽게. 제가 딱 적어놨습니다. 정말 쉽게 가자. 결론은 쉽게 가자. 고민할 필요 없이 2번이 버틸까 7번이 버틸까 뭐가 더 빠를까 상당히 고민스러운 경기인데 1번은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그래도 7번입니다. 우선순위 놓고 본다면 여기에 8번 정문수 팩터 그리고 6번 성시스타 환수가 되면은 2번은 안고 갈 수 있는 마필. 근데 이 경주를 제가 만약에 3복으로 들어가신다면은 3복 들어가신다면 1번을 축으로 해가지고 또는 6번 좀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위권 도전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6번이 배당말긴 합니다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3위권 도전은 가능하다 봅니다. 3복은 좀 더 과감하게 항상 3복을 강축에 선행력 마필을 안고 가는 정말 불안합니다. 선행력 마필은 무너지면 그냥 꼴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고로 갈 수 있겠지만은 3복 축으로 가기에는 확신이 없지 않는 한 불안수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3복으로 들어가신다면은 1번, 6번을 기본적인 중심으로 해서 7번, 8번, 2번 그리고 복승시 들어가신다면 또는 쌍승시 들어가신다면 1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우선순위는 7번, 8번, 6번입니다. 그리고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이 2번 나이스데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8경주입니다. 구경주입니다. 왜 3만 3등급 1200m 레이스 자 오늘 준비된 A급 메인이고요. 자 이 경주는 역시 단순하게 그냥 뭐 복승식은 당연한 거고 자 이거는 3복까지도 조합으로 자 저는 들어갈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4뒤의 마필을 먼저 공개를 하겠습니다. 다 오픈하겠습니다. A급 메인이고요. 6번 운조오션 1번 초이스런 7번 그래핀 레벌드 8번 판타스틱 데이입니다. 자, 이 4대의 마필 내에서 제가 볼 때는 그냥 끝난다고 봅니다. 이 편성은 자 노림수의 마필은 바로 6번이고요. 운조오션입니다. 운조오션. 자, 이 편성 자체가 소위 말해서 이제 이번에 보여준 거로만 놓고 봤을 때는 두 마리입니다. 바로 1번 초이스런과 외곽에 있는 운조오션. 필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상승세는 7번 그래핀 네벌드나 맞비. 자, 한번 분석해 볼까요? 간단하게. 역시 이게 부담 중에이죠. 그래핀 네벌드도 최근에 상승세는 뚜렷하긴 한데 이제 조금씩 이제 부중이 늘어납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이전에 두 번의 경기였죠. 9월 10일 승급한 다음에 9월 10일 승급전이었죠. 그리고 10월 29일 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편성이 강하긴 했습니다만 한 2마신의 여유는 있었죠. 근데 직전에 이제 54kg를 짊어지다 보니까 인기순위 1위 마필이었는데 그렇게 여력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4위권 마필과는 격차가 좀 있긴 했는데 거의 골드라는 마필과 목차 대결을 펼쳤던 마필이죠. 근데 직전 대비 이번 경주 1kg가 더 늘었고 안장도 바뀌었습니다. 외곽으로 좀 밀렸고요. 초이스러는 보여준 성적만 놓고 보면 가장 주목할 마필입니다. 올해 뭐 주요 대상 경주도 출전했던 마필이고요. 능력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직전에 공비교회 시절을 치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부담 중량이죠. 57kg. 저는 직전에 공비기를 거쳐가지고 이 마필이 부진했다기보다는 역시 부담 중에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직전 대비 0.5kg를 좀 빼주긴 했는데 그래도 안장은 좀 더 단단해지긴 했습니다만 적임 기수의 기승이죠. 최시대 기수. 근데 57이면은 절대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이 마필이. 근데 제가 지금 언급드리는 마필들은 다 안고 하는 마필들이고요. 서두의 4두의 마필 여러분께 언급을 드렸죠. 공개를 했습니다.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8번 판타스틱 데이. 상당한 잠재력이 있는 마필이고 이 마필이 22주 만에 나오고 현재 3kg의 감량을 받고 있는데 이번 주에 앞선에도 제가 4조 마방의 마필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마필이었죠? 7경주였죠. 7경주. 이 마필도 동일 마주의 마필이었죠. 판타스틱 필드라는 마필. 오히려 제가 볼 때는 7경주보다는 이 마필이 오히려 이번 경주에 상당히 강하게 의지가 엿보이는 마필입니다. 1200m 레이스는 상당히 적절하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52kg의 부담 영향이 너무너무 유리합니다. 지난 6월 2일이었죠. 이때 당시 이마필이 승급전에 3등을 했는데 이때 위닝댄서 로드2V 디러블리캠 이때 초이스런도 있었네요. 절대 약했던 레이스 아닙니다. 이게 52kg면은
제가 볼 때는 초이스런과의 대결을 또 다른 대결을 또 한 번 대결을 펼쳐도 이마필이 크게 밀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몽준 이마필을 필히 안고 할 수 있는 전료로 보여주고요. 자, 이마필입니다. 6번 운주오션의 마필. 소위 말해서 사이즈가 되는 마필입니다. 사이즈. 최근에 높은 부담 중량에 안장과의 호흡도 좀 아쉬웠고요. 특히 직전에 권호창 기수. 뭐 나름대로 초반에 선의권에 또는 중상위권에 붙으면서 열심히 타주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미흡했습니다. 직전 경주에. 근데 제가 이번에 주목하는 이유가 거리가 1200m에 있습니다. 이 운주오션이 여러분들 만만찮게 빠른 마필이고요. 정말 최근에는 거리 부담의 고부담 중량 때문에 능력 대비 정말 100% 발휘가 전혀 어려웠던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1200으로 딱 내려오는 순간 저는 이거는 무조건 기회다. 이마필 선의권에 붙으면은 그래핀 네벌드, 초이스런, 판타스틱 무조건 저는 이기나 봅니다. 운주오션의 마필. 이성재 기수와의 호흡은 첫 번째 호흡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성재 기수는 서울에 원정을 와서도 그렇고요. 정말 열심히 탑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열심히 탄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마필이 준비가 되어 있고 능력은 있어도 출발과 동시에 그냥 꼴찌 있어버리면 붙고 늘어져 버리면은 아예 뭐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열심히 타주면 저는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운주오션. 그리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딱 여러분들 보실 때 소리테프나 마필 엄청나게 빠르죠. 거리가 1200 거리로 줄어들었고 직전에 남대로 끈끈하게 그래도 버텼기 때문에 이 마필 팔리는데 사이즈 안 되는 마필입니다. 절대 안 되는 마필입니다. 특히 이 마필은 제가 볼 때는 단거리가 오히려 유리할 게 없는 게 주폭으로 뛰는 마필입니다. 선행형 마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일정 부분 거리가 주어졌을 때 꾸준하게 주폭으로 뛰어야지 짧은 거리의 스피드를 요하는 거니 소리태풍에 과연 걸음을 기대할 수 있을까? 자, 이 마필의 인기순위 어느 정도 인기를 모으는 마필입니다. 오히려 소리태풍이 현재 6번 운조션보다 더 인기를 모으는데 땡큐죠. 저는 이 경주는 6번 마필을 위한 경주다. 그리고 서두에 제가 4뒤의 마필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조합으로 정말 3복으로 들어가도 4뒤의 마필 때문에 몇 방 안됩니다. 저는 그 선에서 끝난다고 봅니다. 정리를 한다면 1번 게이트 순서로 봤을 때는 1번 6번 7번 그리고 8번 마필 1번, 6번, 7번, 8번이고요. 자, 이 선에서 끝날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는데 우선 주목하는 마필은 6번입니다. 운주오션을 저는 강하게 오늘 메인으로 자신있게 주목하고요.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체중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적으로 이 마필은 현재 현장에서 체중이 10kg 이상 무르면은 베스트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빠지지만 않는다면은 거리 부담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거리가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노림수는 충분한데 정말 세밀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이후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뒤의 마필을 만약에 3복으로 들어가신다면은 1번, 6번, 7번, 1번, 6번, 8번, 1번, 7번, 8번, 6번, 7번, 8번 몇 방 안 되죠? 몇 방 안 됩니다. 이 경주가. 그래서 역시 폭넓게 최근에는 승식이 좀 다양화됐기 때문에 폭넓게 그런데 과연 어느 쪽에 확률이 높을 것인가? 북승식이 무조건 확률이 높은 건 아닙니다. 삼북승식이 오히려 좀 더 쉬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압축이 됐을 때. 그래서 최적의 조합으로 최적의 승식으로 마지막 경주 A급 메인을 자신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A급 메인은 제 9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금유경마를 이렇게 딱 방송을 하고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강축 있는 경주가 오늘 상당히 많습니다. 강축 있는 경주가 많은데 2위권이 정말 혼전인 경주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여러분들께서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 근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2위권의 노림수의 맛별이 정말 확실히 있다면은 강도로 높이실 필요는 있습니다. 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경주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강약 조절이 좀 필요하실 듯 보이고요. 저도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고배당은 물론이고 강공약 특히 A급에서 확실하게 한번 환수가 되는 그런 추천으로 금유경마 이길 수 있는 그런 현장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방송 모두 마치겠고요. 올해도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고 토요 경마, 일요 경마, 31일 경마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요.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좋은 내용으로 집중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월요 경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게 개인전망 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좋아요 하나 빠졌네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 이게 저도 상당히 좀 뭐랄까 보람을 좀 느꼈다고 해야 되나요?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 또 댓글에 또 한 분께서 이제 크리스마스 또 저한테 잘 보내라고 또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항상 이렇게 뒤에서 응원해주신 분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약속드리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토요 경마, 일요 경마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